안녕하십니까, 파인제테크의 파인입니다. 9월달에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트코인 vs 이더리움입니다. 그간 주식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동안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트럼프가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비트코인은 누가 뭐라 해도 디지털 자산으로서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법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지니어스 법안입니다. 지니어스 법안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매수를 할 때 그와 동등한 달러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을 산다는 것은 미국 달러에 간접 투자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클래리언트 법안입니다. 이 법안으로 해서 코인 시장에서도 증권과 상품으로의 분류가 제도적으로 명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티 CBDC 법안입니다.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에서 발행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닌 민간에서 발행할 수 있는 코인으로 정부 디지털 화폐는 견제를 하고 민간에 있는 화폐로서 앞으로 금융시장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면 화면을 공유를 하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 후에 비트코인이 원화 기준으로 해서 신고가를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지금은 살짝 조정이 왔죠. 조정이 와서 9월 6일 기준으로 1억 5,500대의 행보를 하게 됩니다. 이더리움 어떻습니까? 이더리움 또한 아주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5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약 250만원대였는데 최고치가 660만원까지 넘으면서 아주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비트코인이냐 이더리움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상승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5월 8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138%까지 강력한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약 2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상승률만 봤으면 이더리움의 상승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비트코인이냐 이더리움이냐. 일단은 이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고 난 후에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인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보셔야 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메인넷 네트워크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완전 돌아서게 되었죠. 비트마인이라는 회사를 세웠고 약 5조 원이 넘는 금액의 이더리움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더리움의 활용도가 아주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또한 지금은 사람들의 선택을 많이 받고 이더리움 ETF도 많은 유입량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5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가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입니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디지털 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오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상에서의 기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물에 있는 원유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선박, 자동차, 기계, 장비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분야에 많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성에 대해서는 이더리움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디지털 금, 실제 현물에 있는 금도 물론 우리가 금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산업에서 도금을 한다든지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금 보유량은 그냥 가치 수단으로서 저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이더리움은 디지털 오일이라고 비교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작업 증명 방식입니다. 비트코인은 POW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함수를 빨리 풀어내면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POS, 지분 증명 방식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시키고 많은 전기를 소요하면서 연산을 하는 것이 아닌 이더리움을 네트워크상에 위임을 하고 난 후에 그 대가로 스테이킹 보상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수단이고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을 지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마트 컨트랙 기능은 그 조건에 맞게끔만 설정이 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비교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이고,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이기도 하면서 금리 인하 시에 강력한 유동성을 가지고 올 수 있고, 최근에는 퇴직연금 401k죠. 퇴직연금에서도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는 행정법안인 서명을 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으로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웹 3.0, 디파이 프로젝트 등의 실질적인 활용성에 대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서 개발되었지만 현재는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재단, 비탈릭 부텔린이라는 이더리움 개발자가 있고 그 재단과 사람들에 의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공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약 100년 내에 모든 비트코인이 채굴되면 2100만 개 이상은 증가할 수 없게 공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가스비로 소각이 되긴 하지만 발행량이 무제한입니다. 파인이 주목하는 자산으로서 가장 큰 특징은 희소성입니다. 실물금이 지금 전체 자산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희소성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또한 2100만 개로 수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활용성과 스마트 컨트랙트 등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이 있지만은 공급량이 무제한하다는 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냐 이더리움이냐는 저는 비트코인이 당연히 우선시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물의 금이 지금까지 본질적 가치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코인 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면 비트코인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의 활용성이나 확장성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코인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8, 이더리움 2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되고 디지털 금융이 일반 달러에서 토큰화된 시장으로 번져나갈 때 가치 저장과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특징을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폭과 이더리움의 상승폭이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고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